그렇게 많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연금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상속까지 된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MET에 입교하신 분들이 딱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산이라는 부분에 앞으로 매달 나오는 소득을 결정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이 1000만 원대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오는 일을 34년이 아니라 불과 1, 2년 만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면 한번 걸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사업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직접 그렇게 했고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바로 이 MET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나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 방법을 완벽하게 내가 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했을 때 이렇게 인세 개념으로 소득이 나한테 발생을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또 그 이상 5년 동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 또 어떤 때는 끼니를 걸러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고 싶었지 부채를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고혈압 환자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당뇨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갔을 때 우리가 5년 정도 지나면 과연 기대할 만한 미래가 올까?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이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오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서 우리가 정말로 매달 매달 나에게 연금처럼 인세 소득으로 이렇게 지불되는 그런 금액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절반의 우리가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6주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을 왜 소개를 하느냐면 다들 변화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당대 아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분이세요. 자,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낙제 점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입학은 할 수 있는데 졸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조건의 어떤 점수를 맞추지 못하면 졸업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졸업장 없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분은 스스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동창회 많이 하시잖아요. 동창회 했을 때 회장이었던 사람이 무슨 회사를 찾았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석으로 계속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어떤 연구원에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을 얻었대.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머리가 나빠서 졸업을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10배가 더 많은 10배, 100배가 더 많은 그런 어떤 돈을 모으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성공자가 됐다. 이건 몹시 궁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분처럼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바꿔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습관을 바꿔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습관심이 또 생겼죠, 사람들이.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분을 따라서 한 사람들이요. 이분처럼 성공해 가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대1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강의를 하면 회사에 매출에 영향을 주고요. 그 강의를 듣고 나면 2, 3개월 뒤에 막
엽서가 빗발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나는 여기서 성공의 어떤 시발점을 이 시작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고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강의를 요청하는 곳이 10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 곳을 선택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곳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분의 에이전트는 강의료를 가장 많이 주는 쪽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1시간 강의료는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우리 돈으로 8억을 지불해야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8억을 지불을 해도 그 8억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데까지 그 8억이 중요하냐고. 그죠? 그 수백 명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죠? 회사의 미래가 바뀌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분의 어떤 변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운 좋게도 이 책을 보게 된 거죠. 자, 이 책을 봤더니 이 책에 이분의 스토리가 다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이분을 따라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도 있고요. 역시 이분이 쓰였습니다. 성취 심리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이 쓰였어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어떤 책을 읽든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대로 실천하면 돼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이분의 강의를 아직도 못 들었거나 이 책을 아직 보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이분의 성공 노하우를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의 성공 노하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관문은 질문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평범할 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분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취직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집을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요. 끌고 다니는 차 낡은 트럭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자,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잘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이었었어요. 겨울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살인적인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때 밤새 오도독을 떨면서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출근했는데요. 그 직장에 마침 세일즈맨들 중에서 가장 제품을 많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10배 이상을 파는 거예요. 이분이 또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를 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내가 입이 없나? 눈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자기만의 뭔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드디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정말 곳곳을 누비면서 열심히 판매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잘 파는 사람들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그 사람의 영업 비밀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다이어리를 펼치고 이 사람들의 영업 비밀을 보면서 무릎을 치고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방법대로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더니 결국은 그 최고로 잘 파는 사람 위에 자신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한 번의 경험은 이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요. 그때 이후로는 자신감이 넘쳐났고 무엇이든 도전하고 무엇이든 결과를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고 세계적인 성공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보자. 내가 성공한다라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게 최고로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제 사업을 이것저것 조그맣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대전에서 자판기 대전 총판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경북 영주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간 곳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처박혀 가지고요. 책만 계속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그때 산 게 아니고요. 이미 사놓은 지 한 5년이 넘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앞부분만 계속 읽다가
책이 재미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자꾸 그냥 뚜껑을 덮었던, 책장을 덮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책 제목을 보면서 급관심이 생긴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7가지 습관만 하면 무슨 얘기예요?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열었고요. 정말 이게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스럽고 정말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나도 이 7가지 습관이 내 습관이 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하고 첫 번째 습관부터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주도적이 되라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을 대응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을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명한다. 그런데 성공자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100% 대응적인 사람이었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동기부여가 막 충천을 해가지고 이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그 이튿날 밖에 나가봤는데, 나가봤더니 어제랑 똑같아요. 1%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또 읽고 또 나가고 또 읽고 또 나가를 몇 번 했느냐? 17번을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반복을 했는데,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도저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대단하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나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많이 바뀌어 있더라.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 차지합니다. 이것이 자극이라고 하고요. 90%는 그것들에 대한 내가 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 책에 보면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전철, 고속전철입니다. KTX 우리가 한번 타보신 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어떤 분은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요즘 분위기는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느냐?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각자 자기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분명한 거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돌벼락이에요, 돌벼락. 벼락쟁이도 아주 돌벼락입니다. 둘이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또 잡으러 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신문 보고 있는 사람 찍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누구를 보느냐면, 아이들을 물론 보겠지만 아이들의 보호자, 그 아버지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아니, 저 사람 몰상식한 게 왜 아들이 저렇게 떠들고 방해를 주는데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붙잡아 놓든지 손을 붙잡고 끌어안치든지 뭔가 이렇게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지, 왜 저기서 관심을 안 갖고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미처 통제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저 아이들의 엄마가 방금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소리를 그 열차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조용해지지도 않았고 뛰어다니는 것도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마음속의 생각만 180도로 딱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쳐다볼 때 불쌍해 보이고, 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신감, 용기를 내가 줄 수 있을까? 손을 붙잡고 얘기해주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용기를 가져라. 세상은 할 일이 많고 너희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단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상도 바뀌지 않았어요. 딱 무엇만 바뀌었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180도 뒤집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와이프,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나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도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영을, 이 원을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원은 관심의 원입니다. 여러분, 관심 밖의 일들이 많죠? 그것은 누가 오는지 가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내가 인지를 못하는 원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 밖에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인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안에다 그려놨는데, 이 두 개의 원의 차이는 뭐냐? 관심의 원은 내가 관심은 있으나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바뀔 수 없는 영역을 관심의 원이라고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구 보증을 서가지고 30억을 날렸어. 씁쓸하죠.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속이 많이 상할 거예요. 술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일을 되새기면서 지금도 술을 마시고 지금도 사람들한테 내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회복될 일이 아니고 돌아올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간 투자, 새로운 곳에, 건설적인 곳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날씨 관심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 경기 관심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졌다고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기계와 싸우고 날씨와 싸우고 이런 것들은 백해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잠깐 약 30초 머물러서 생각 한번 해보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면 목숨 걸어라. 그렇지 않다라면 깨끗이 정리해라. 이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가 나라 걱정한다고요. 그냥 자기 앞일도 처리를 못하면서 맨날 윤석열 얘기만 하고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컨택을 해서 리크루팅을 해서 내가 한 사람의 내 파트너를 늘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영양소, 내가 쓰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좋은 점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뭔가 미국 얘기 그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서 푸틴이 어떻고 그놈이 뭘 잘못했고 이런 얘기는 그렇게 크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적인 사람이 있고 또 결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대적인 사람은 뭐냐면 외부의 환경 탓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빚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 사업을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나봐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차값도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값.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반대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이 뭐 둘이나 되고 이래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이 해결되면 잘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조건이 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못할 이유를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만 반복하다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결의적인 사람은 뭐냐면 나는 더 현명하게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좀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반드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를 낸 사람은 다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늘 자기의 닉네임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서 여기서 거리도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냥 딱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쪽으로 바꿔보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6주 동안 도전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아는데 아는 것과 그냥 그 실천을 안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해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다 한가운데 두 척의 배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다고 바람이 나눠서 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돛을 조절해가지고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똑같은 코로나를 겪었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올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도 맞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신체적인 내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에 어떤 그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사람 10번이든 20번이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성공자지, 한 번도 난관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뭐 그렇게 좋은 이런 사람들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닥치는 것 같은 그 불행, 나만 닥치는 것 같은 그 사건, 그 사고, 이것이 왜 나한테만 하필이면 이렇게 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에게도 또 면역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왔구나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여기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에 이제 소개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샘플이에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세까지는요,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 부잣집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그동안 이 집안에는 뭘 했냐면 그 양도 치고 뭐 해가지고 정말 풀속에 산속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집안이었었는데, 요셉에게는 아예 그런 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길은 롱드레스,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지도자로, 관리자로 애초에 7살까지 그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차별화된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나머지 11명의 아들이요,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시기심이 작동하고 질투심이 작동을 해가지고요, 이 요셉을 막 나중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서 외국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17살 때부터는 참 심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대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누구네 집에 가서 머슴살이, 종살이를 안 해봤어요. 요셉은 정말 잘 살다가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돼 있죠. 원망하고 그다음에 막 한풀이하고 모여놓고 종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나는 과거에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이런 옷을 입었었고 이런 음식을 먹었었다, 이렇게 얘기할 법하지만 영향력 있는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종이 해야 될 일이, 이 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록을 정하고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인이 시키기 전에 그 일을 척척 해내는 정말 성실한, 그리고 아주 똑똑한 그런 현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자기 집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금고키까지도 요셉한테 맡길 만큼 이런 신뢰를 얻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해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로 보기 시작한 요셉이 너무 멋있고 너무 이쁘고 너무 건장하고 잘생긴 거예요. 막 보는 흠잡을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남자로 사랑하게 되고요. 그냥 몰래 뭐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애인으로 그냥 만들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막 생기기 시작해서 계속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요셉은 단 1%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냥 붙잡고 노골적인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거절하니까 이제 보데발의 와이프가 완전히 180도에 그냥 막 이 자존심이 확상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종 주제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거절해? 그래가지고 금방 그 증오심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남편한테 고발을 했는데 남편은 와이프하고도 참 오래 살았고요, 요셉도 그동안 같이 지켜온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와이프의 말 한마디에 그냥 요셉의 목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봤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요셉에 대한 정말 명쾌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정말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와이프의 체면도 살려주는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당사자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참 불편하고 정말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지만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디발 장군은 최선의 어떤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감옥으로 넣게 됐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바뀌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면 소금처럼 거기에 정말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해주고 맛을 입혀주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거기가 종이든 거기가 감옥이든,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은 그 대통령 그 왕의 바로 옆자리, 바로 밑에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사람은 낮은 데 처할 때는 겸손한 것이 그냥 겸손한 것인지 용기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자기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보디발 장군이 하늘 같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발밑에 와 있고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때 왜 그랬느냐 말 한마디 질문 한마디 하지 않는 정말 큰 인물이었어요. 정말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있든 자리를 어디로 바꾸든 어떤 상황이었든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샘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한 사람. 항상 어떤 사람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 있잖아요. 내일부터 하고 다음 달부터 하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1월 1일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회를 미루지 않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잡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요셉. 그다음에 원망하거나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관심의 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영향력의 원에 항상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분위기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이었든 감옥이었든 국무총리였든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 결과에 언제나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었고요. 자기가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깨끗하면, 그죠? 나만 올바르고 내가 정말 한 일이 떳떳하면 하나님한테 나는 정직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 억울해서 화병 나가지고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장소나 지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타협이나 매매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한들 일을 해내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뭐고 뭐가 뭐고 뭐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를 바꿔라? 나를 바꿔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성공이지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 심리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 곧 목표고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 인쇄 개념으로 연금을 받는 것처럼 매달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내 목표라면 나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MET에 그냥 내가 들어와서 주기장창 들어요. 그리고 MET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MET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두 사람만 늘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내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끝까지 거 뭐 그죠? 아까 김지수 사장님 얘기하잖아요. 김지수 대표님. 3명만 하면 돼도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대로 행동한 대로 돼서 지금은 1200명이 넘었고요. 지난달 입교한 그 MET 신규가 70명이 넘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53년 미국 예일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기 목표는 있지만 장기 목표는 없는 사람 60%,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27%, 인생의 목표는 있지만 생각만 하고 적지 않은 사람이 10%고요. 이러한들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3%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5년 간격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3%의 사람들이 97%의 사람들이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결과를 만들었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뒤에 26년 뒤에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다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84%는 놀랍게도요. 하버드 대학교가 하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졸업 후에는 그냥 별 목표가 없었죠. 그다음에 13%는 목표는 있지만 종이에 적지 않은 사람이었었고 3%는 뚜렷한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고 다니는 예일대학교하고 똑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20년 뒤가 아니에요. 10년 뒤 1989년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13%요 사람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과 2배 수입을 가져가게 됐고요. 3%는 다 합친 97%보다 무려 10배 수입을 가져가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왜 그래요? 요즘에는 짧고 굵게 엄청난 변화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선이 변한다. 이게 줄었어요. 어떻게 줄었느냐?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강산이 변해버려.
그런 시대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없이 사는 것은 굽은 도로를 20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어떤 책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버트 맨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나에서 태어난 가난한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었었어요.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극장을 가게 됐고요. 극장을 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감동할까요? 내용에 감동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기도 하고 흥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평을 하죠. 정말 감동적이었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요. 무엇 때문에 감동을 했느냐면 그런 내용 때문에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나온 큰 건물, 이 빌딩을 처음 봤어요. 번쩍번쩍한 불빛들, 쭉쭉 뻗어있는 고속도로들, 그 안에 가득 메운 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아이. 그리고 극장을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런 데가 세상에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가 미국 맨하탄이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아이는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욕구가 그냥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으로 꿈을 정하게 됐어요. 자, 꿈을 정했는데 그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버트 맨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고 유학생 이렇게 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부자여야 됩니다. 유학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나라는 동네, 원래 가난하죠. 그런데다가 가난한 동네에서 아버지는 특히 또 그 동네의 제일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집의 아들이 미국을 유학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그 동네 아저씨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이 아이가 유학을 가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꿈을 정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앞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지나고 6년 뒤에 가야 되는데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더래요. 미국 가면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혼자 시작을 합니다. 없는 돈에 돈을 모아가지고 영어 책을 하나 사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어제까지 놀던 친구들, 딱지찌기하고 구슬치기 했던 그 친구들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밖에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날은 어떻게 했어요? 손이 안 보일 때까지 놀고 있으면 엄마가 밥 먹으러 데리러 와. 그래서 집에 들어갔던 이 엘버트 면사가 그 이튿날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 있을까요? 밖에서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딱 막고 집중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은 이 사람을 바꿔놨어요. 글씨를 써서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영어가 있고 글로 하는 영어가 있어요. 우리가 글로는 할 수 있는데 말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 이 아이도 글로 하는 영어를 완벽하게 다 마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편지를 써가면서 펜팔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앞으로 3년 뒤에도 가난할 게 뻔한 거예요. 자, 이대로 가서는 내가 유학 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서 포기할 엘버트 맨사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배운 영어 실력을 가지고 미국의 4년제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개 되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다 주소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가나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 엘버트 맨사입니다. 저는 귀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저의 학비를 대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꿈이 있고 반드시 성공할 자신도 있는데 우선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장애물이 너무 커서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귀하의 대학에서 저를 먼저 공부를 시켜주시면 제가 사업을 해서 벌어가지고 그 학비를 나중에 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 편지를 수도 없이 답장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다가 한 장의 답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걸 펼쳐봤더니 그 안에 너의 요구를 수락하니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가서 공부해가지고요. 성공해서 졸업하고 성공해서 학비를 갚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나는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갔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것은 한 편의 드라마고요. 영화로 찍어도 정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멋진 드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이게 꿈의 힘이고 목표의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가난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바꿔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꾸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는 메나테크를 만난 그리고 이 에미트를 통과하면서 방향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살던 대로 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시간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엘버트 멘사처럼 바꿀 수 있으니 한번 바꿔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1979년 10월 26일 날 저는 경북 경산에서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 원장님이요, 미국 우주항공사 나사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훌륭한, 정말 성공한 분을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됐죠. 이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하셨고, 그날은 18년 동안 집권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었을 때 마침 이날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날 저에게 그때 강의에서 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아주 살아서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 취직을 부탁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졸업장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고 졸업장도 없는데 큰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 청년 대답이 참 걸작이었어요. 아무렇게나 그 대문 안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거기 뭐 부서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출근만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무슨 기계가 고장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전부 자기 손을 빌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손기술이 태어날 때부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 어깨너머로 배워서 자기는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무슨 부서를 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냐면 청소부로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3개월 뒤에 그 청소부가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합니다. 와가지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물어봤대요. 그래?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랬더니 자기 어꺼놈으로 배우려고 그러는데 일하는 동안에 청소부들이 그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에 방해되고 다칠까 봐 위험하니까요. 항상 일이 끝난 다음에 청소를 하니까 서 있는 기계만 맨날 쳐다봐 봐야 배울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생각이 짧았구나 해가지고 다시 붕어빵을 끌어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훌륭하신 분의 그 한 폭이 넓은 정말 그 한 수 위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거기 반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청소를 제일 잘하는 청소부는 될 수 있겠느냐? 맘먹고 하면 되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됐는데 너를 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원장 선생님이 가서 청소도구 한 세트를 선물로 사주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 청소부와 오늘의 청소부 또 기적이 일어나죠.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외모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면의 세계가 달라졌다란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청소부가 아니라 목표가 있는 청소부가 됐어요. 우리나라 제1의 청소부, 최고 잘하는 청소부. 그런데 다른 청소부들을 보니까 자기가 1등할 게 분명한 거예요. 맨날 놀고 눈치나 보고 뭐 이렇게 이러는 거 보니까 100% 자기가 1등할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요. 콧노래도 나오고 막 너무 누르날라. 왜냐하면 6개월만 하면 되니까, 그죠?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책임져 준다는 한 사람이 멘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회사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즐거운 거예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틈만 나면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그냥 전문가처럼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청소를 위해서 태어났나 봐. 전무가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 담배를 피우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그렇게 즐거워 보이니까, 아, 그 전무를 그만두고 청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직업이 부러워 보인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딱 갔는데 6개월이 뭐예요? 3개월 만에 그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원장님한테 저녁을 먹자라고 전화가 왔고 같이 저녁 식사 자리에 갔는데, 밥을 시키고 밥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참 별난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청소부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특이하고 너무너무 이뻐서 그 뒷조사를 하게 됐다. 그랬더니 역시 원장님이 소개를 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 추천을 한 사람은 역시 그놈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나는 도박을 하나 시작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그 뒷조사를 해보니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이번에 해외에 3명을 보내가지고 연수를 보내서 뭔가 기술을 연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분을 그냥 내 직권으로 뽑았다. 하나만 가르쳐 놓으면 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할 것 같아서 그 믿음을 한번 내가 도전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정식 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일을 깔끔하게 잘하면요.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이 맡겨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왜 내 앞에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을 놔두고 왜 딴 거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고.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대낮에 해를 찾는 것과 배 위에서 바다를 찾는 것과 같다. 직업 그 자체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MBT에 들어온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 MBT에 6주 동안 참석하는 거예요. MBT에서 지급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그 숙제를 완벽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성공한다는데 이거는 뒷전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것만 해가지고 뭐해 매출이 올라가야지. 에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정말 황당무계하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6주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완벽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음 기회에 똑같이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내가 이 구매 습관을 바꾸는 이런 사람이 돼 있고 이 사람은 바로 단 하나지만 인세 개념으로 자산 가치로서 나에게 매출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이 지났을 때 100명이 되면 내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동안 매월 1,00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산 가치를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해야지. 왜 시키지 않은 엉뚱한 진도를 먼저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땡겨서 하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내가 모아가지고 하느냐고. 그럴 필요는 없다. 한 발 한 발 내 앞에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 이것이 방법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은 하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성공 노하우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있어요.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책꽂이에서 그대로 썩어나가고 있다는 하나도 내 인생에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분들 아시죠? 빌 게이츠.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존 F 케네디도 이런 얘기, 리더와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책 읽는 습관이 완전히 책 벌레였었거든요. 자, 우리는 왜 책을 안 읽냐면 바빠서 안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바쁘지 않아요? 근데 바빠서가 아니라 시간 분배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떼어놓고 그다음에 책부터 읽고 나머지를 소화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분들처럼 책 읽는 습관을 조금씩 늘려나가서 결국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경험의 수, 노하우를 우리가 측면에서 받을 수 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잡고 있는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던 우리의 삶에서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봤어.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나? 최선을 다했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가? 아니면 최선을 더 다하던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면 방법을 바꿔보던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MBT에 들어온 이 기수만큼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수가 딱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미래를 바꾸고 1년 뒤에서부터는 적어도 매달 나에게 자산 가치로서 얼마씩 매달 들어오는 그 통장의 돈들 이 액수를 쳐다보고 그것을 늘려나가는 사업 이것이 메나테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분, 나를 바꾸는 부분의 첫 번째는 질문을 바꿔라. 긍정적인 답이 요구되는 질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 하는 일이 되겠어? 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그런 빈말이라도 스스로 하는 말이라도 내가 들으니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주인으로 살아라. 직장에서도 CEO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업원이 있고 종업원의 마인드가 있고 주인의 마인드가 있어요. 들어올 때부터 종업원은 종업원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주인의 주인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PD는 PD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냥 시간이 아직 안 갔을 뿐이지 아예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걸 접하는 순간부터 주인은 주인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목표 성취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중독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움직일 때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책 하루에서 30분 정도 읽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미팅이 중요합니다. 미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강좌 이런 것들은 다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고기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 그 담임 선생님이 매주마다 숙제가 나갈 거예요. 어떤 책을 이번 주에 읽으세요. 자, 미팅이 어떤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듣고 강사 사인을 받으세요. 이게 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세, 여러분의 어떤 자산 가치를 늘려주기 위해서 최상의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대로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에 기적 같은 뭔가 30년, 40년 동안 해서 만들었던 그 연금의 가치, 이런 것들이 통장에 딱 마련이 돼가지고 매달 나오는, 저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 19년 차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10배가 많은 그런 소득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이제는 뭔가 건강관리만 하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6주 동안 정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최고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멋지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